한국의 어르신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아보카도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심장에 좋은 건강식품, 부드럽고 고소한 맛, 풍부한 영양을 떠올리실 겁니다. 의사나 영양사, 그리고 손주들까지도 아보카도를 가장 현명한 음식 중 하나로 추천하는 이유가 있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보카도에는 좋은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칼륨이 많으며 심장과 관절을 보호하는 다양한 비타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아보카도의 섭취 방법이나 보관법, 조리법이 이 슈퍼푸드를 조용히 건강의 위험 요소로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잘못된 섭취 방법은 소화 불량, 혈압 상승 나아가 간과 췌장에 부담을 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의학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도 아보카도와 관련된 대표적인 10가지 실수가이 과일의 장점을 망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무심코 아보카도를 잘라 먹은 적은 없으신가요? 바삭하게 구운 토스트 위에 얹고 소금을 조금 넉넉히 뿌려 드신 기억은요? 그리고 껍질 가까이에 붙은 짙은 초록색 부분 혹시 그냥 버린 적 있으신가요? 이런 소소한 습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은 우리의 몸에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쳤던 아보카도, 섭취와 관련된 10가지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부터 자칫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는 위험한 조합까지 순서대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건강을 지키고 불필요한 병원 신세를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곳 영원한 건강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지키기 위해 검증된 정보와 실천 가능한 건강 팁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미 아보카도를 자주 드시고 계신 분들은 댓글란에 내라고 적어주세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 아보카도를 활용하고 계신지 꼭 알고 싶습니다. 10번째 실수 아보카도를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요즘 아보카도는 건강한 식생활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무디, 샐러드, 디저트, 심지어 아침 토스트 위에도 빠지지 않고 올라가죠. 의사도 추천하고 영양사도 칭찬하며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일수록 더 자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적정량을 넘기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간 크기의 아보카도 하나에는 약 1피 40키아치리와 20개 달하는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 지방은 대부분 심장에 좋은 불포화 지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루에 2개, 3개씩 자주 먹기 시작하면이 좋은 지방조차도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장을 지키기는커녕 간에 부담을 주고 콜레스테롤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23년에 발표된 대한심장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개 이상의 아보카도를 섭취하는 사람 중 약 20%가
실제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 상승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음식이 오히려 우리 몸의 핵심 장기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보카도에 포함된 풍부한 지방 성분은 소화를 더디게 만들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소화기 내과에서는 42세 환자가 아보카도를 과다 섭취한 후 췌장염 증세를 보였다는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을 과하게 섭취하면 췌장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체중 증가입니다. 아보카도 하나만으로도 약 240kcal이, 여기에 하루 2~3개를 먹으면 하루 섭취 열량이 몇백 칼로리씩 추가되게 됩니다. 특히 활동량이 적은 중장년층이나 고령자에게는이 추가 열량이 뱃살이나 내장 지방으로 바뀌며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고 결국 당뇨병 같은 생활습관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적정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에 1개 또는 견과류나 올리브유처럼 다른 좋은 지방을 함께 섭취하고 있다면 반 개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의 핵심은 항상 균형에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좋아하신다면 식사 구성에도 신경을 써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토스트 위에 반 개만 올리고 점심이나 저녁엔 단백질 식품과 색감이 풍부한 채소 통곡물을 함께 곁들이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는 순간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을 지켜야만 아보카도가 가진 심혈관 건강 개선, 소화 촉진 안정된 에너지 제공이라는 이점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9번째 실수입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에 아보카도를 먹는 습관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은 저녁 시간. 부드럽고 고소한 아보카도는 가볍고 건강한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토스트에 발라 먹거나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또는 딥소스로 만들어 먹는 등 어떤 방식이든 매력적으로 보이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시할 수 없는 건강상의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늦은 시간에 아보카도 섭취가 우리의 수면과 소화, 그리고 심장 건강에 조용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보카도는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일반적인 탄수화물처럼 금방 소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잠자리 2~3시간 이내에 섭취하면 몸은 쉬어야 할 시간에 소화를 위해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속이 더부룩하거나 위산이 역류하거나 자는 도중에 자주 깨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2년 대한수면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취직 전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밤에 중간에 깰 확률이 약 30% 높고 속쓰림을 겪을 가능성도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겉보기에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야식이 수면의 질을 눈에 띄게 떨어뜨리는 셈입니다. 게다가 아보카도에 포함된 지방 성분은 체의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줍니다. 2023년 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식단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줄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킨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깊은 수면에 들기 어려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피로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내과 클리닉에는 52세 남성이 만성적인 불면을 호소하며 내원했습니다. 그의 생활 습관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 매일 밤 늦은 시간에 고기와 함께 아보카도를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의사의 조언에 따라 늦은 시간 아보카도를 끊자 위산 역류 증상이 사라졌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보카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늦은 시간에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의 리듬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보카도의 좋은 영양소를 유지하면서 수면의 질까지 지키고 싶다면 점심 또는 오후 이른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적어도 잠자기 3, 4시간 전에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밤에 가볍게 뭔가 먹고 싶다면 아보카도 대신 소화가 잘 되는 무가당 요거트 귀리죽 혹은 따뜻한 허브차 같은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인생 후반의 건강에서는 영양 못지않게 깊은 수면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회복의 시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8번째 실수입니다. 아보카도를 무지방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을 상징하는 대표 식품으로 자리 잡았고 그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영양소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이 자주 놓치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지방 요거트나 저지방 식품과 함께 아보카도를 먹는 경우입니다. 보기에는 가볍고 건강한 한 끼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중요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아보카는 지용성 비타민인 A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들 비타민은 눈 건강, 피부, 회복뼈의 강도 면역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들은 체내에 흡수되기 위해 지방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아보카도 자체에 지방이 포함되어 있지만 무지방 식품과 함께 먹게 되면이 흡수율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23년 대한영양학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무지방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비타민 A와 A의 결핍 상태를 보였고 그 결과 밤에 잘 보이지 않거나 피부가 거칠러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며 면역력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활력이 줄어든다는 증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비타민 K 부족은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출혈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강한 지방은 호르몬 균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22년 내분비학회 조사에 따르면 지방을 극도로 제한한 식사를 지속한 여성의 경우 생리, 불순, 감정, 기복, 무기력함이 더 많이 나타났고 남성은 테스토테론 수치가 평균보다 20% 이상 낮아져 피로, 근력 저하, 삶의 활력이 줄어드는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23년 부산의 한 내과를 찾은 41세 여성은 항상 피로감을 느끼고 손톱이 잘 부러지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호소했습니다. 진료 결과 그녀는 매일 아보카도를 먹고 있었지만 꼭 무지방 요거트나 저지방, 샐러드와 함께 먹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비타민 결핍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으며 식단에 적당량의 건강한 지방을 다시 포함시키자 단 2달 만에 체력과 건강 상태가 뚜렷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건강한 지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보카도를 무지방 식품과 함께 먹을 경우에는 올리브유를 약간 곁들이거나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한 줌 추가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아보카도 속 비타민이 몸속에서 더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기억하세요. 무지방 식품과 함께 먹는 아보카도는 가벼운 식사가 아니라 중요한 영양을 놓치는 식사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작은 영양 차이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올바른 조합을 신경 쓰면 아보카도의 이점을 몇 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실수 더익은 아보카도를 섭취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을 보고 와서 아보카도를 썰어 봤는데 아직 단단하고 맛이 덜 난다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건강이 좋으니 괜찮겠지 하고 드시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덜 익은 아보카도를 먹는 것은 특히 고령자에게 있어 득보다 해가 클 수 있습니다. 이어서 7번째 실수입니다. 바로 아보카도가 덜 익은 상태일 때 공복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식전에 가볍게 아보카도를 한 조각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는 복통이나 구역감 더 나아가 소화불량이나 식품 과민 반응처럼 보이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3년 대한소화기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탄닌을 많이 섭취한 사람 중 30%가 소화장애를 경험했고 15%는 복통과 구토 등 식중독과 유사한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덜 익은 아보카도는 위장에도 불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더 익은 과일을 먹으면 소화효소가 과잉 분비되어 위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위막을 자극하여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한 내과에서는 36세 남성이 매일 샐러드에 덜 익은 아보카도를 넣어 허먹다가 몇 주 뒤부터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정밀 검사를 통해 탄닌 성분으로 인한 위장염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완숙 아보카도로 바꾸자 증상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아보카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으로 껍질을 가볍게 눌러보세요. 부드럽게 눌리는 정도의 탄력이 있다면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단단하다면 아직 덜 익은 상태이고 너무 물렁하다면 이미 과숙 상태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빠르게 익히고 싶다면 아보카도를 갈색 종이 봉투에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넣어 보관해 보세요. 이 과일들이 내뿜는 천연 에틸렌 가스가 숙성을 도와 하루 이틀 안에 먹기 좋은 상태로 변합니다. 왜 이처럼 숙성 상태를 잘 판단해야 할까요? 바로 익은 아보카도는 노년기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영양소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익은 아보카도에는 심장을 보호하는 좋은 지방은 물론 혈압
피부과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덜 익은 상태에서 섭취하면이 같은 영양 혜택을 제대로 얻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는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맛, 그리고 확실한 건강 효과까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이제 6번째 실수입니다. 바로 아보카도에 소금을 지나치게 뿌려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에 소금을 살짝 뿌려야 제맛이 난다고 생각하시죠. 토스트나 샐러드 반찬으로 즐길 때도 소금은 빠지지 않는 요소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습관 속에 예상치 못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에 이롭다고 알려진 아보카도가 지나친 염분 섭취로 인해 오히려 혈관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 자체는 나트륨이 적고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 칼륨식이 섬유가 풍부하여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을 보호하는데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그러나 소금, 간장 혹은 염도가 높은 양념을 과하게 첨가하면 그 효과는 무력화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나트륨이 수분을 붙잡고 혈류량을 늘려 동맥벽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야 일시적으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혈관은 탄력을 잃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염분 섭취는 매우 위험해집니다. 23년 대한심장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3글 넘는 사람은 고혈압 발생 위험이 46% 높아지고 심근경색 위험도 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나트륨과 지방을 동시에 섭취하면 심혈관계에 가중되는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아보카도에 소금을 뿌려 먹는 행위가 바로 이 위험한 조합의 대표적인 예인 셈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처음엔 미세한 신호로 나타납니다. 살짝 붓는다든가 위가 더부룩하다든가 둔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혈압 상승 동맥경화 그리고 뇌졸중의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이렇게 조용히 쌓인 심장 부담이 생활의 질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2020년 서울의 한 내과의 58세 남성이 두통과 피로,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내원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매일 아침 아보카도 토스트에 소금과 간장을 듬뿍 뿌려 먹고 있었던 것이죠. 염분 섭취를 줄이자 그의 혈압은 빠르게 안정되었고 모든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맛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염분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아보카도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진하고 크리미한 풍미를 지니고 있어 소금 없이도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신 레몬, 마늘, 큐민, 파프리카, 고춧가루 혹은 약간의 발사믹 식초를 곁들여 보세요. 이처럼 향신료나 산미를 활용하면 아보카도의 풍미는 한층 깊어지고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건강한 식사가 완성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아보카도는 본래 심장을 지키는 음식입니다. 지나친 염분 사용으로의 소중한 효능을 헛되이 하지 마세요. 허브와 감귤류, 다양한 향신료를 똑똑하게 활용해 자연 그대로의 맛을 끌어내면
혈압도 뇌도 심장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행동입니다. 아보카도를 반으로 잘라 반쪽만 먹고 나머지를 부엌에 그냥 둔 채 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이 습관은 조용히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아보카도를 자르는 순간 부드러운 과육이 공기와 세균 열기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산화가 시작되며 표면이 갈색으로 변색됩니다. 이 변색은 단지 보기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가 파괴되고 성분이 변질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실온에서 방치했을 때 세균이 빠르게 번식한다는 점입니다. 23년 경희대학교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실 약 22도에서 잘란 후 아보카도를 2시간 방치한 경우 유해 세균이 무려 8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스테리아균이나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이 과육 깊숙이 침투해 위장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쉽게 약해지는 고령자에게는 아주 적은 양의 오염이라도 구토나 탈수를 유발하고 따라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는 34세 여성 환자가 이와 유사한 사례로 내원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남긴 아보카도를 부엌 조리대 위에 몇 시간 방치했다가 다음 날 아침 그대로 먹었고 몇 시간 후 극심한 구토와 설사, 고열 증상을 겪었습니다. 검사 결과 리스테리아균 감염이 확인되었고 그녀는 병원에 입원해 일주일간 치료를 받아서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세균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보카도 속의 비타민C, 엽산, 항산화 성분 등 주요 영양소는 빛과 공기에 닿는 순간부터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비록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시간 실에 둔 아보카도는 이미 건강에 이로운 성분을 대부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과 아보카도를 모두 지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른 즉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보관 온도는 4도 이하이며 산화를 늦추기 위해 잘린 면에는 레몬즙이나 라임즙 혹은 올리브유를 얇게 발라 보호막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기 접촉을 줄이기 위해 유리 밀폐 용기나 랩으로 꼼꼼히 싸서 보관하세요. 기본 원칙은 2시간 법칙입니다. 실온에서 2~2시간 이상 방치된 아보카도는 아무리 겉모습이 멀쩡해도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보카도의 부드럽고 고소한 과육은 그만큼이나 쉽게 상합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그 풍미와 영양을 온전히 즐길 수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고령자의 경우 식중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아보카도를 술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와인과 아보카도, 토스트 모임 자리에서의 고소한 아보카도, 요리와 맥주 한 잔. 얼핏 보면 세련되고 부담 없어 보이는 조합이지만 실제로는 간과 췌장에 큰 부담을 주는 위험한 식습관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술과 지방 모두 간에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섭취하게 되면 간은 2배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 술이라는 독성 물질을 해독하면서 동시에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까지 분해해야 하므로
본래 회복과 해독에 써야 할 에너지가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23년 서울일과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과 알코올을 자주 함께 섭취한 사람들 중 절반 가까이가 5년 이내에 간 기능, 저하의 초기 징후를 보였고 일부는 지방간에 가까운 간 섬유화 상태까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험한 건 간만이 아닙니다. 아보카도는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 췌장에서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 술을 함께 마시면 췌장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져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술은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의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체내 소화액이 쌓이면서 급성 췌장염이라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보고된 사례에 따르면 42세 남성이 아보카도 요리와 마가리타를 자주 함께 즐기다가 몇 년 사이 만성 췌장염을 앓게 되었고 극심한 복통과 만성 소화 불량에 시달리다 결국 식습관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놓쳐서는 안 될 점은 염증의 증가입니다. 지방과 술을 동시에 섭취하면 산화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여 관절통 고혈압, 장기적으로는 심혈관계 부담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피해야 할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아보카도와 술은 따로 즐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보카도 요리는 점심이나 이른 저녁에 섭취하고 만약 술을 마신다면 되도록 지방이 적은 가벼운 안주, 예를 들면 신선한 채소나 두부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간을 보호하기 위해 아보카도를 섭취할 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나 파슬리, 잎 채소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본래 심장과 뇌의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그러나 술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부담을 남기게 됩니다. 간과 췌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따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과학에 이어서 검은 반점이 생긴 아보카도를 먹는 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아보카도를 반으로 잘랐을 때 신선한 연두색 과육을 기대했는데 검은 실선이나 얼룩이 여기저기 퍼져 있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이럴 때 우리는 종종 검은 부위만 돌려내고 나머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그냥 먹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주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 검은 얼룩과 줄무늬는 단순한 색 변화가 아니라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증식한 흔적일 수 있으며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식품 속 독소 중에서도 가장 해로운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간 섭취 시간을 손상시키고 심지어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음악 2023년 보건복지부산나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내 간암 사례 중 30% 이상이 아플라톡신이 포함된 식품의 장기 섭취와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검은 부위만 잘라내면 괜찮을 거라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플라톡신은 눈에 보이는 범위를 넘어가 전체에 퍼져 있을 수 있어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이미 오염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는 그 위험이 더욱 치명적입니다. 반기능이 약해지거나 당뇨병, 만성염증 같은 기조질환이 있을 경우에 독소는 훨씬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검은 점 하나가 만성염증 피로감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2023년 경기도 수원의 한 병원에서는 55세 남성이 검은 반점이 있는 아보카도를 자주 섭취한 끝에 간 기능 이상 진단을 받은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는 매번 검은 부위만 잘라내면 괜찮다고 믿고 수년간 같은 방식으로 아보카도를 먹어왔는데 정밀 검사 결과 그의 혈액에서는 아플라톡신 수치가 기준치를 훨씬 웃돌았고 간에 이미 심각한 손상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아보카도 속에 검은 줄무늬나 반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보기만 조금 나빠 보여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좋은 아보카도를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적당히 단단한 것을 고르고 아직 덜 익었을 때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다가 완전히 익으면 냉장 보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히 말랑하고 속이 선명한 연두색일 때가 바로 먹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보카도 하나를 버리는 것이 건강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덜 아깝습니다. 신선하고 깨끗한 아보카도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지만 과숙되거나 이미 손상된 아보카도는 어느 순간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늘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아보카도에 설탕을 넣어 더 먹는 습관입니다. 아보카도의 부드럽고 고소한 식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달콤한 디저트로 활용하고 싶은 충동을 줍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아보카도에 우유나 설탕꿀을 넣어 스무디나 후식으로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요. 물론 진하고 맛있는 조합이지만 아보카도의 지방과 단당류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특히 중장년층에게 달사 기능 면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방과 단순당은 몸 안에서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은 소화 속도를 늦추는데 이때 함께 먹은 설탕이 혈액 속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췌장은 오랜 시간 인슐린을 계속 분비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 결국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3년 국립당뇨대사질환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과 당을 함께 섭취한 사람들 중 41%가 인슐린 수치 상승을 보였고 그중 19%는 당뇨병 전 단계로 진단받았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나이와 함께 점차 무너지는 자립생활의 경고음입니다. 더불어 간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섭취한 당이 에너지로 쓰이지 않으면 곧바로 지방으로 바뀌어가네 축적됩니다. 특히 지방과 함께 먹을 경우 비알코올성 지방관 질환, 즉 NAFD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서울 소재 대사질환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 중 약 1분이 구지방 고당분 식사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특히 아보카도와 연유를 함께 먹은 사례가 많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어릴 적부터 아보카도에 설탕을 넣어 건강식으로 믿고 섭취해온
46세 남성을 치료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에 접어들며 복부, 비만과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검사 결과 당뇨병과 지방간이 동시에 확인됐습니다. 이후 그는 아보카도에 설탕을 넣는 습관을 완전히 끊고 식단을 조절한 결과 건강이 점차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보카도에 설탕이나 연유 시럽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계피나 육두구 같은 향신료로 풍미를 더하거나 딸기를 곁들여 자연스러운 단맛을 즐겨보세요. 짭조름 맛을 원한다면 토마토 올리브유, 레몬즙을 더해보면 맛과 영양 모두 균형 잡힐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보카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장의 혈당을 지켜주는 최고의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설탕이 더해지는 순간 몸을 회복시키는 식품이 조용히 건강을 위협하는 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은 아보카도와 생달걀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다양한 건강 잡지나 근육 강화 관련 블로그에서는 생달걀을 스무디에 넣거나 아보카도 토스트 위에 얹어 먹는 방법이 가장 완벽한 단백질 조합이라고 소개해 왔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어 마치적인 건강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매우 위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달에는 살모넬라균이나 대장균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강한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살모넬라 감염 사례의 대부분이 생달걀 혹은 더 익힌 달걀 섭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보카도가 함께 들어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은 원래 소화를 천천히 도와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유익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결과 함께 섭취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방이 장에서 소화되는 속도를 늦추면서 달걀 속 박테리아가 장내에서 증식할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감염 위험은 높아지고 증상 또한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감염 증상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살모넬라나 대장균 감염 시에는 심한 복통과 탈수, 극심한 설사, 고열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며 심하면 폐혈증이나 장기 손상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2년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생달걀을 고지방 식품과 함께 섭취한 사람들 중 약 35%가 단독으로 달걀을 섭취한 경우보다 훨씬 심각한 합병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매일 아보카도와 생달을 섞은 스무디를 마시던 29세 남성이 급성 살모넬라 감염으로 입원하였고 심각한 탈수와 간 기능 저하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달걀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삶은 달걀, 반숙 달걀, 스크램블 에그 등 열을 충분히 가한 상태의 달걀이라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쭈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보카도와 관련된 잘못된 습관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거나 나도 모르게 했던 것이 있었나요? 또 여러분은 평소 아보카도를 어떻게 즐기시나요? 토스트에 올려 드시나요? 스무디로 만드시나요? 아니면 신선한 슬라이스 그대로 드시나요? 꼭 댓글에 남겨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모두 읽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보카도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에이질리스 바이탈리티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6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강인하며 활기찬 매일을 살아가는 방법,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입 한 입을 지혜롭게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아보카도가 몸에 좋다고만 알았는데 이런 부분은 몰랐어요. 부모님께 꼭 알려드려야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꼭 봐야 할 영상이에요. 설명이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좋아요. 매번 좋은 건강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올바르게 먹어야겠네요. 이런 내용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건강 관련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유익했어요. 매일 아보카도를 먹는데 점검해 봐야겠네요. 시니어 건강을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이런 영상을 통해 정말 많이 배웁니다. 영상 보면서 아보카도 섭취법을 새로 알게 됐어요. 부모님이 아보카도 좋아하시는데 꼭 참고하겠습니다. 의학적인 설명까지 곁들여서 믿음이 갑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네요.